잡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거는 정 어색합니다. 근데 저는 아주 젊으신 분들이 계실 줄 알고요. 아주 부담 없이 정말 올라왔는데요. 아까 문 살짝 열어보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주제를 이제 경영인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삼았는데요. 실제로는 저는 좀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험을 하고 또 맨바닥에서 읽어봤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좀 현실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제가 다소 많이 긴장했습니다. 일단은 앞에 계신 두 분이 먼저 저보다 한참 연배이신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긴장 풀어주려고 지금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 제가 주제를 가져온 걸요. 딱 요 A4 용지 한 장 가져왔습니다. 한 장. 요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수행하시는 분이 친히 좀 한 장씩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라 아마 생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요 안에 보시면 부자 되는 방법이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본 내용에 앞서서 잠깐 이제 저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올해 제가 올해 이제 52세입니다. 아직 많이 젊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가 인생의 절함점을 맞은 거는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13년, 14년 전 그때 제 다이어리를 보면 정말 제1, 제2, 제3 사채까지 해가지고 돈을 빌려다 쓴 걸 갚질 못해가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모든 사회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 우리 최범 팀장을 데리고 온 게 증인으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혹시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 옆에서 저를 6년을 지켜본 직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인생에 대해서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사람을 사귀면은 누구나 다 누구랑 사귀어요. 내 말 잘 들어주고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랑 사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삶을 살잖아요. 그냥 항상 그래요. 옆에서 누군가는 내가 잘 되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가족도 원하지 않고요. 친구도 원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 누구도 내가 특출나지길 바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냥 같이 술 마시고 같이 흥청거리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기를 다 원해요.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한 게 제가 서울에서 16년을 살다가 원주로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에 보면 건물이 엄청나게 많죠. 건물 한 채 값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서울에서 제가 떠날 때 정말 밤에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있는 불빛이 있고요. 돌아다니는 불빛이 있고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가만히 있는 거는 집의 불빛이고요. 돌아다니는 건 차의 불빛이에요. 맞죠? 그런 다양한 불빛들을 보면서 내가 있을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을 피해가지고 제가 원주를 내려간 거예요. 근데 원주에 내려간다고 삶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예. 사람이 바뀌어야지 삶이 바뀌지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처럼 그냥 결혼한다니까 저도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남들 애 낳 키우니까 저도 애를 낳아서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개발도 안 해봤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해놓고 계획도 하나도 안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성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간절히 성공을 원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경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경영인으로 산다는 거는요, 굉장히 외로운 일이에요. 정말 보면 친구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뭘 해야 되냐면 24시간 회사밖에 생각을 못 해요. 현재 제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나를 다독거려서 저를 성공시키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못 막으니까 집에 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신용이 불량이 되면 압류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들어왔는데 그때 제 모습이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매에 나가기 전에 몇 개라도 건져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밖에 없었어요. 죄를 졌으면 당연히 다 내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뺏기고 나서 그때 제가 인력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새벽 시장에 가서 줄을 딱 서 있는데 쭉 서 있다 보니까요, 내가 여기서 차를 타고 나가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할 때, 그때 우연찮게 제 손에 들어온 게 한참 IMF 시절에 유행하던 책이 있었어요. 무슨 책인지 아시죠? 지금 내용을 줬으니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 눈에 그 책이 한 권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정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10년이면 10억은 번대요. 네가 열심히 하면 10년이면 10억을 번다가 아니고요, 누구나 10년만 열심히 하면 얼마를 벌어요? 10억을 번대요. 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1년에 10억을 벌 수도 있고 9년 동안 100만 원을 벌다가 10년 때 10억을 벌 수도 있대요. 1년에 1억 10억을 벌어서 10년에 10억을 벌 수도 있대요. 그러면 도전을 해보실 분, 10년. 지금부터 거꾸로 세시면 돼요. 내 나이에서 과거 10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0년의 세월이 있잖아요. 거꾸로 2006년도에 제가 그 책을 접했어요. 초에. 지금 몇 년도죠? 2018해예요. 맞죠? 예. 그러면 18해면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예? 12년 지났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윤남수 교수님처럼 제가 좋은 분도 만나가지고요, 사이버대학교 제가 졸업도 하게 됐고요, 또 용기를 내가지고 MBA 과정도 지금 밟고 있고요, MBA 과정이 끝나면 또 다시 제가 박사학위에 또 도전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 이 세종사이버대가 제가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 디테일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할 것도 많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는 경영을 하면서 겪어온 과정을 책을 통해서 다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면 누구나 10억을 번다 그랬으니까 나도 누구나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방법이 뭔가를 배우다 보니까 사사분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여기 딱 나오죠, 맨 위에. 예. 여기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실제로 책에 들어가 있는 사파예요. 요 내용에 보면 분면을 나눠가지고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요, 5대 95 법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95%의 돈을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업가하고요, 일부 계층의 5%의 사업가가 95%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5%를 가지고 기타 등등이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에 든다는 거는 50만 명 이내에 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가 되려면 얼마 정도 자산이 있으면 된다 그럴까요? 1%. 얼마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설마 그 정도 가지고 1%를 된다고? 23억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 근처에 아파트만 해도 하나에 뭐 10몇 억씩 가고 한데 자산 가치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소위 분석을 했을 때 50만 명 이내에 들은 사람들 소득이 23억이다라는 거예요. 그 도전해보려 하죠. 얼마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1% 들기 쉽잖아요. 그렇죠? 1%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왜 경험했냐? 저는 믿었어요. 믿고 책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그 다음에 성공하는 방법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뭘 안 하냐 하면 나를 믿지를 않고 실천을 안 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 남들 쉬고 있을 때 막 가서 공부해가지고 진짜 영어도 습득하고 경영 지식도 쌓고 막 배우고 하면 성공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절해지면요 하게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절벽에 제가 딱 서 있는 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와이프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가장 창피한 게 뭐냐면요, 친구들 만나서 술값 못 내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디 뭐 결혼식장에 부주금 못 내는 거 아니에요. 뭐가 뭐냐면 아들, 딸내미가 아빠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 해줄 능력이 없는 것만 지금 처참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하게 결심하게 된 게 지금부터는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문을 들이다 보니까 제 수중에 창업할 자금이 없어요. 단돈 100만 원도 없어요. 그런데 창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고 시작하다 보니까 교수님 한 분을 제가 만나 뵀어요. 그래서 학교에 보면 창업교육센터가 있죠. 예, 창업교육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영 수업도 받고 사람도 인프라도 쌓고 그 다음에 경영 환경을 스스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교육센터에 딱 문을 두드렸는데 다 찼어요.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게 쪽방이 하나 있는데 8평짜리 그거 정리해주면 거기서라도 할 거예요. 저한테는 단돈 100만 원도 없는데 쪽방이면 어떻고 의자 하나만 줘도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게 12년 전에 제가 1인 창업을 시작했어요. 다시 1인 창업을 시작해서 3개월 동안에 한 일이 뭐냐면 사업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꿈을 정립을 시켰어요. 내가 정말 왜 이 사업을 해야 될까? 그래서 계획을 세운 플랜이 뭐냐면 얼마를 내가 벌고 싶을까? 얼마를. 가만히 보니까요, 인생 그래도 한 자락 살으려면 한 100억쯤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맞죠? 100억쯤 있어야 되겠어. 제가 그때 제 닉네임을 100억성이라고 지었어요. 100억성이라고. 지금은 닉네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100억성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표를 3개월 동안에 구체적으로 제대로 세우다 보니까 그걸 이루는데 딱 10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필요한 거, 애들을 크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캠코더가 필요해서 캠코더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내 조그만 20 몇 평이라도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적어놓고요. 단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막연하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적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캠코더 갖고 싶은 거, 타고 싶은 자동차, 내가 갖고 싶은 평수는 몇 평, 지역은 어디까지. 차는요, 일단은 내가 그걸 사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그 차를 계속 보러 다녔어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시승은 공짜로 요즘 다 시켜주죠.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를 다 타볼 수 있어요. 맞죠? 안 믿으시는 분.
누가 태워주는데? 가 태워달라면 다 태워줍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 놓고요. 적어 놓으니까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찮아요. 뭘 그런 걸까지 내가 갖고 싶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걸 적어 놨는데요.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정말 갖고 싶어지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갖고 싶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 혼자 벌어가지고 하려면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남들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면 나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삶이 낮으려면. 맞잖아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을 하다가 퇴근을 했는데 누군가가 상업보육센터 내에 많은 사장님들이 남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요. 다시 시동을 끄고 들어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왔을 때는 내가 맨 마지막에 퇴근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요. 누군가가 내가 출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와 있으면요. 그날 하루 저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웠을까? 그 모진 고생을 해놓고 여기서 또 주저앉고 싶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면서 책에 보니까요. 정말 책대로 했어요. 책에 보니까 사람을 바꾸래요. 어떤 사람을 바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절대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감히 제 주제에 교수님들하고 제가 모임을 시작했어요. 젊은 나이죠, 그때는요. 지금부터 12년 전이니까 제가 40대잖아요, 40대. 그쵸? 40대 초반에 저는 시작한 거예요. 지금 40이 아직 안 되신 분요. 손 들어봐 주세요. 다 40이 넘으셨어요? 굉장히 늙어 보이시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뭔 방법이 있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스템을 만들어래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1시간을 일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1시간을 일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럼 나는 1시간을 일해도 1시간 일을 더 하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하루에 얼마의 수익을 올릴까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못 잡아도 한국에만 30만 명은 될 거 아닙니까? 30만 명이 하루에 8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뭔가 퍼센티지로 떨어져도 상상도 못한 금액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죠? 만들면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고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면 책에 이렇게 나온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노동의 수입을 가져가는 거는 내가 일한 시간의 만큼의 대가밖에는 못 가져간다는 거는 무조건 정해진 진리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내가 고용자가 돼야 되죠. 쉽게 말하면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일자를 제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일자를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라는 거고 마지막 진정한 부자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들라는 거였어요. 돈이.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큰 꿈을 가지고 한번 저축을 해보려고 다 도전들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다 실패해요. 어떻게 실패하냐면 돈을 왕창 모아놓고 나면 꼭 그게 마지막 달 다 가기 전에 쓸 일이 생겨요. 맞죠? 예. 로또 안 사보신 분. 저 로또 엄청나게 많이 사봤어요. 근데 로또 당첨은 실질적으로 안 됐습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당첨이 되려고 사는 거지 당첨 안 될 줄 알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로또를 사는 순간은 1등을 바라고 분명히 샀는데 월요일 날 샀단 말이에요.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날수록
서서히 떨어져요. 마지막에 가서 당첨 딱 확인하는 순간에는 손해만 안 났으면 좋겠다. 맞죠? 1등 되려고 샀는데 마지막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내 꿈을 다 내려놓고요. 손해 안 보고 그냥 5등으로 돼서 본전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 하고 맞춰보니까 6등이면은 만약에 1등이 당첨됐으면 펜으로 동그라미 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로또를 안 사보셨어요? 사보셨잖아요. 보는 거 다 맞았는데 다 맞은 거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놓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맞춰볼 때 펜 먼저 꺼내가지고 맞은 거 체크하려고 동그라미 쳐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목표를 세워놓으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설마 스스로를 나약하게 만드니까 어느 순간 개가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모든 일을 가지고 재무적으로 제가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랑 싸웠어요. 내가 쟤를 이겨먹는 게 재무적으로 나한테 이득인지 싸워서 내가 지는 게 이득인지까지도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무적으로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싸우지 말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바꿨어요. 모든 모임을 다 끊었어요. 정말 내 형제들 모임도 끊고요. 친구들 모임도 끊고 다 끊고요. 교수님들 모임 하나만 딱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게 정말 그렇게 많이 공부하시고 또 경영의 현장에서 많이 지도를 하시는 훌륭한 교수님들께서 같이 저를 받아줬어요. 받아주면서 이제는 제가 마음껏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답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딱 생각되는 게 맞아. 내가 장사꾼이 될지 사업가가 될지를 제가 결정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딱 보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대학 교수님하고요. 사업가는 아무나 못한대요. 하늘에서 정해줘야 한대요.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만큼 겸손하고 어렵고 모든 과정을 힘들게 인고해야 되니까 자신이 있으면 사업가가 돼버려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경영 1위로 산다는 거 제가 오늘 부제를 다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10억을 매출을 올려서 2억을 연수입을 내가 가져갈 거냐, 100억을 매출을 올려가지고 2억을 가져갈 거냐.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 학생은 어떤 거 선택하고 싶어요? 예? 100억을 매출해서 2억을요. 예. 우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되면 예. 포기를 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되는데 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10억을 매출을 올려가지고 2억을 버는 게요 훨씬 쉬워요. 100억을 매출해가지고 2억을 벌어가기가 훨씬 힘들어요. 경영 현장에서요. 단 탈세나 불법적인 행위나 정직 경영에서 위배되지 않게끔 경영을 한다는 전제가 딱 깔리는 순간요. 회사 규모가 10억 하던 회사가 100억으로 커지잖아요. 직원들 마인드가 싹 바뀌어버려요. 우리 돈 있는 회사인데 왜 나한테 대기업 급여를 안 주지?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직원들이요. 다 그렇게 완전히 경영 환경이 100% 바뀌어버려요. 100%.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제가 외로워지는 게 뭐냐면 정말 저놈의 자식은 날 위해서 목숨에도 바칠 놈이었는데 어느 날 이놈이 당당하게 와서 나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또 어느 순간부터 나랑 술 먹으러 가자 소리를 안 해요. 술을 저하고 먹자 그러면 누가 술값을 내요? 제가 내잖아요. 맞죠? 이 중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밥을 먹자 그러면 밥값을 누가 내요?
제가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안 불러주고요. 본들끼리 가가지고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맞죠? 그러면 그 얘기가 제가 알아야 몰라요. 문제는 다 안다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억 하던 회사 100억을 굴리려면요, 결국은 시스템을 깔아야 되고요. 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배우고 경영 수업을 듣고 다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명확하게 꿈을 꿔보셨느냐고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명확하게. 내가 뭘 되려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거하고 제대로 사는 거는 틀리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셔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제대로 사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하진 못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제 밑에서, 나 밑에서 5년 이상을 일하지 말라 그래요. 5년을 일하지 마라. 그 대신 사업을 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지원해주고 알려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직원들이 고맙게도요, 계속 일을 하더라고요. 6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일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우리 차 팀장한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야, 너 5년 이상은 내한테 사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6년이 넘었는데도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맞죠? 네. 근데 정말 명확한 꿈이 어떤 꿈이냐면요,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길 가다가도 눈물이 나야 돼요. 내가 그걸 이뤘을 때 이거 환희를 느껴가지고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고요, 정말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야 될 정도예요. 그렇게 다 해서 모든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어놨는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그 책을 딱 꺼내줬어요.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딱 꺼내놓고 첫 페이지부터 넘겨갔는데요, 책에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성취를 못한 게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 적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책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꿈을 현실화시키고 적어놓고 차가 갖고 싶은 차 사진을 찍어서 다 걸어놓고 가서 시승해보면 반드시 내 거가 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안 해보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요, 실질적으로 요 면대로 한번 수익을 창출해 보려고 딱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그럼 이건 이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은행에다 가서 넣어서 단돈 10원이라도 날 위해서 벌어주면 내 수고 안 들여서 10원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까지 경영을 하면서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제가 전혀 아끼질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런다. 그러면 저는요, 제가 줄 수 있는 능력만큼을 줬어요. 그리고 절대로 달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돈은 이미 그 사람이 나한테 빌리는 순간 나하고의 재무적 관계로서는 끝났고요. 그 사람을 돈을 내가 받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하고의 관계는 단절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는 범위 제가 빌려주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돈을 저한테 가져왔을 때는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아야죠. 혹시 안 받았을까봐, 제가 안 받았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줘야 되는데. 저한테 돈을 달리고 싶은 분 혹시 있나요? 예? 단돈 몇십만 원도 꽁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보신 분? 네? 없어요? 천만 다행이네요. 저는 오늘 꽁돈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정말 제가 꽁돈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다니까요. 그 대신 진행하다 보면요, 정말 꽁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한 장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요, 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지 한번 볼까요? 1년 동안에는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속 꿈을 명확히 하는데 1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2년째 되던 해에는 임대료도 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출 제가 8천만 원 올렸어요, 1년에. 혼자서 열심히 해서. 세 번째 해부터는 사람을 한 명씩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일을 시키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세 번째 해야 되니까 한 2억 6천 정도 매출을 올리겠더라고요. 그런데 2억 6천 매출 올리니까요, 그냥 차 한 대 살 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에 그리던 차를 처음으로 산 거예요. 그때 뭘 타고 싶었냐 하면 카니발 리무진을 타고 싶어가지고 제가 항상 사진 찍어놓고 다니고 타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그랬냐면 제 애들 때문에. 그 카니발 리무진이 예전에 보면 뒤에 TV가 큰 게 달려 있어가지고요, 애들 태우고 있으면 애들 동료 틀어주고 CD 틀어주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꼭 그걸 빨리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2억 6천까지 올라가고 계속 꿈꾸는 대로 하다 보니까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거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예전에 저를 욕했던 사람들이 슬슬 저한테 다가와요. 모임도 끊고 다 끊었다 그랬잖아요. 몇 년이 지나니까 슬슬 이제 제 주변으로 소문이 나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니까 자기랑 같이 놀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직장 다녀야지, 니가 공무원 스타일이지 사업가 스타일이냐 니가 그랬어요. 절대 니 사업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형님한테 가가지고 저 임대료 좀 내게 돈을 좀 빌려달라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지 말고 직장이나 잡으래요. 저보고요.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같이 놀자고만 그러지 같이 뭔가를 해보자고 안 그랬더라고요. 맞죠? 지금 아마 다 그러실걸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내 목표대로만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거를 다. 그래서 내가 기준을 정해놨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안 자겠다고 정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4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노는 하더라도 4시간 밖에 안 자는 게 약속이잖아요. 지금 제가 하루에 평균 숙면 시간이 4시간이에요. 4시간. 1시에 취침을 해가지고 5시 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알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켜놓은 적이 없어요. 시간 되면 내 스스로 일어났지 알람을 켜고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사업 일선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휴가를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꿈이 다시 꿈꾼 게 있어요. 10년의 계획을 완수하고 나서 다시 꿈을 꾼 게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100명은 만들어 놓는 게 꿈이 생겼어요. 나와 같은 갑부를 만들어 놓는 게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점 영업 사업을 시작한 게 지점장님들을 전국으로 키우기 위해서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전국에 저희가 판매 대리점이 지금 한 120여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서 지금 20개 정도가 아주 활발하게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있고요. 지금 LA하고 애틀란타에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호주 쪽,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중국, 다양한 국가로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데, 아까 첫 장에 드린 얘기 있잖아요. 누구나 10년이면 얼마를 벌어요? 10억. 근데 저는 누구나 10년이면 10억을 버는데 조금 더 하면 100억도 번다. 저는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싶어요. 제가 100억을 버는데 10년이 안 걸렸어요. 완전히 그 피폐된 삶에서 100억을 수익을 창출하는데 10년이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현금 유동성 자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저거 하고 막 탈세도 하고 막 엄청나게 제가 수익을 창출했겠죠. 회사에서 제가 증인으로 데려왔자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저는 월급을 받아가질 않습니다. 회사에서 저 월급 안 줘요. 월급을 달라 안 그러고요.
월급 받아갈 만큼을 나가서 제가 다 써버려요. 다 지출해버려요. 어디다 쓸 것 같으세요? 예, 사람한테다 돈을 써요. 사람한테다가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경영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마케팅을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훌륭하신 교수님이 계신 세종사이버대학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정말 선택을 너무너무 잘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다녀보시니까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제대로 꿈을 꾸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만나는 모든 일상들에 다 누가 들어오냐면 나를 해칠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나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이 편승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정말 반듯한 직장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뭔가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뭔가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하거나 나의 자신의 자아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 혹시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고 계신 분 혹시 있나요? 자리에? 안 계세요? 아, 창업을? 어떤 쪽으로 창업하고 싶으세요?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했는데요. 예. 하나는 창업이고 하나는 그거 양질의 예. 커리어를 예. 바꾸고. 예. 커리어는 왜 쌓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해외영업 쪽에서 예. 예. 약간은 제가 많이 아는 만큼 예. 사고할 수 있고 예. 전문이 넓어지는 만큼 예. 제가 크게 그리고 있는 소리를 가까이 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제가 스카우트 해가려고요. 맞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좋은 인재는 했었어요. 제가 직원을 좀 이렇게 채용하는 방식이 좀 독특했었어요. 우리 최 팀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이제 사회를 본다 그랬잖아요. 모든 행사 사회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제 업무를 좀 체크해주고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 친구가 어느 날 다른 회사 사장이 저한테 와서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우리 회사에 정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주 성향도 밝고 커피도 맛있게 타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네가 왜 데리고 있는데 나한테 커피 좀 마시러 한번 오라 그래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낮에 커피를 마시러 왔더라고요. 만나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서긋서긋하고 정말 우리 회사에 그런 관리를 시키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회사 출근하지 말고 우리 회사로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6년이 넘게. 예. 재밌죠? 일하는 사람은 독립을 못 하겠네. 예? 독립을 못 한다고 그래서. 아, 저는 독립을 하라 그럽니다. 아니, 좋은 오너를 만나면 독립을 예. 못 한다고 그랬어요. 예, 독립을 못 하고. 저도 한때는, 예.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해 줄 거야. 사실은 어느 날 제가 이 착각이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경영인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경영인으로 산다는 거는요, 일단은 포기할 것들은 포기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오로지 뭘 해야 되냐면,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세워주고 실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저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제 앞에만 오면 공부하라 그러거든요. 제 앞에만 오면 공부하라 그래요. 왜 공부를 하라 그러냐면,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공부해라. 네가 공부를 해도 해야 뭘 해도 된다 그랬어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석사 과정까지는
마음대로 배우라 그래요. 수업료 한 푼도 안 들어가요. 마음대로 배우라 그래요. 그러면 전 직원이 다 배울 것 같죠? 안타깝게도 안 그래요. 전 직원 중에요, 10% 정도밖에는 안 하더라고요. 고맙지요, 뭐 저는. 돈이 덜 들어가니까. 6개월만 못 보내면 그냥 어디 구멍가게에 넣는다고 다 쳐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직원들한테도 계속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정말 꿈을 꿔보라. 그리고 네가 갖고 싶은 걸 명확하게 해봐라. 그리고 경영인으로 네가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경영인은 내가 뭔가를 제치하고 내가 소득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성장을 시켜서 그 성장의 뒷걸음에서 제가 이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서민갑부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서민갑부를. 전국적으로. 우리 최 팀장도 알다시피 저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렸는데, 만들어 주니까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양복 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호두과자 한 봉지 사줘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 최 팀장이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 꿈을 꾸게 된 계기가요, 그런 거예요. 내가 베푸는 걸 얼마만큼 베풀 수 있을까? 이 한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100억성이라는 제가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제 인터넷 보면은 100억성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아직도 제가 아끼고 있어요. 그때 정말 제대로 꿈을 꿨기 때문에 현실에 제가 있는 거니까. 네, 그때 그 100억성이라는 게 딱 생각이 나서, 아, 어느 날 제가 다시 10년의 목표를 다 성취하고 나서 새롭게 또 적어 놓은 것들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100만 그릇을 베풀고 가는 거가 제 소원이에요. 100만 그릇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아무한테도 밥을 제가 한 끼도 얻어먹지 않았어요. 제가 무조건 다 사줬어요. 오늘도 사달라면 제가 다 사드릴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다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누가 행복해요, 그러면? 제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변에서 보면 저는 일만 하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매일 그런데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또 저한테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니는 해낼 줄 알았다. 야, 니는 학교 다닐 때부터 벌써 틀렸어, 니는. 저희 형님도 그래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지점을 두고, 지점장님들은 결국은 개인 오너세요.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형들도 그렇게 쌍욕하던 형도, 아유, 김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래요. 대우가 틀려주고요. 형들하고 저하고 시골 가서 막 땅 파고 뭐 이런 거 정리할 일이 있잖아요. 아, 김 회장 수고도 하는데 쉬어도 돼, 이래요. 저한테. 형님들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변화시킬 거를요, 만약에 10년 전에, 제가 12년 전에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제가 못 만났으면요, 제 인생은 지금도 어딘 가서 노동을 하고 있거나 어디 나무집 가서 그냥 월급 조금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나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책대로 실천을 해봤잖아요. 실천을 하고 나서 내가 실천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걸 제가 확인을 시켜주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꿈꿔볼만 하죠.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꿈을 꿔야 되는데 단돈 한 30만 원도 일단 있어서 맛있는 거라도 먹어보고 나서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없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네. 있으면 제가 30만 원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말만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요, 강의 요청이 오면요, 항상 제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뭘 준비하냐면,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돈 봉투를 준비해요.
그러면서 강의 중간에 툭툭 던져. 지금 오늘 2번 던진 겁니다. 2번 던졌는데 2번 다 아무도 손을 안 드셨어요. 그러면 강의가 이제 재밌어지죠? 지금부터 시작하면 2시간 해도 반짝반짝 해준다니까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니면서요. 장학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즉석해서 줬었어요. 즉석해서. 안 믿으시죠? 그런 사람을 못 봤잖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하나, 2개. 그래서 2번을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게 제가 제 돈은 안 나가네요, 이상. 쓸라 해도 안 나가잖아요. 돈이요, 왜 벌어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아무리 성공을 하셔도요,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란 존재에 대해서요, 밖에서 대우만큼 대우를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훌륭하신 우리 윤남수 교수님이나 유진 교수님이나 집에 들어가시면요, 똑같이 설거지 하셔야 돼요. 맞죠? 네, 설거지 안 하면 그냥 저기 집에 일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에요. 밖에 나오면 엄청나게 훌륭한 교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저희 집사람은요, 제가 수억을 벌든 수십억을 벌든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밥 달라 그러면요, 밥도 안 먹고 다니냐고 저한테 투덜대요.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내 집안, 내 가족이요, 왜 그러냐면, 믿는 구석의 울타리는 정확하게 본인이 쳐놓으셔야 돼요. 울타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요, 그거를 쿨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무조건 남자로 태어나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를 남기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가족, 내 아들, 딸들한테 정말 그거 보호막을 확실하게 든든한 우산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거는요, 그거보다 더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기업으로 저는 키우고 싶은 욕망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뭐 정주영 회장님처럼 제가 멋있게 막 그렇게 키우고 싶거나 삼성전자처럼 엄청난 그룹으로 제가 성장시키고 이를 꿈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있고 싶은 거를 다 있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천했을 뿐인데, 지금은 저도 글로벌 기업을 꿈을 꾸고 있어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은 지금부터 한 번도 하시면 안 돼요. 계획을 세우셔놓고 절대로 이게 과연 될까?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까가 아니고요.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됐을 때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3년 뒤에 뭐 좋은 차를 사겠다 그러면 그 차를 계속 타보시고요. 그 차를 사고 내가 키를 꽂고 끄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때 그 기쁨을요, 막 느끼고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우리 최 팀장이 차 없이 나머지 이건 차를 의다 타다가요, 그 결정하는데 6년이 이상이 걸렸어요. 차를 사는 거를. 막상 차를 사는 데는 며칠 걸려요? 며칠 걸렸지? 네. 몇 년 동안 결정 못 하겠는데요. 결정의 순간을 딱 한 순간에 그거는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10년을 목표로 세우고 10년을 꿈꾸는 게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폭발력을 가하고요, 거기에 준해서 생겨나면 뭘 위해서 쓰냐면 다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시면 돼요. 다시 계속. 그래서 나 혼자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 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창업을 하시더라도 저는 그걸 권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나 혼자서 열심히 꾸려나가는 가게를 창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뭘 창업해야 되냐면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입이 창출되는 아이템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요. 제가 지금 보면 현재는 거의 한 180명의 사장님이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180명의 자영업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거의 한 20% 정도가 연소득이 10억이 넘어요. 순수익이. 그러면 제가 성공해 가고 있는 거 맞죠? 제가 꿈꾸는 게 뭐라 그랬었어요? 나와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만들어 놓고 죽기 전까지 제가 100만 그릇을 제가 베푸고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밥 한 그릇에 7,000원씩 잡아도 100만 그릇은 얼마가 필요해요? 70억이 필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의 1% 안에 드는 게 얼마 있으면 된다고요? 23억이에요, 23억. 그러면은 몇 푼 안 되잖아요, 그거. 한 5년이면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린다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서 못 버는 거예요. 안 믿어서요. 제가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벌리더라고요. 제가 12년 전에요. 어떤 집에서 살았냐면요. 12자예요. 다 합쳐서. 12자.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 위에다 TV 올려놔야 되고요. 그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애가 태어났는데요. 온통 벽이잖아요. 다 가구가 좁게 있고 하니까 걸음을 빨리 배우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집에 4명 이상이 못 들어가요. 손님이 오면 저는 다른 집에 가서 자고 와야 돼요. 그런 집에서 제가 살았었어요. 그것도 월세로 해가지고 살다가 그때 제가 꿈을 꿨던 게 지금의 이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풀러가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어도요, 돈이 저를 위해서 일을 계속해요. 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여기 와서 돈을 좀 쓰고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꿈꾸는 것만큼에 반드시 성공을 하실 수 있고요.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시험을 칠 때요.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잘 알아요. 저보고 바보스럽게 공부한다 그러는데요. 시험을 칠 때 사지선다형이 오면 백지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찍어서라도 다 채워야죠. 저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찍어야 되잖아요. 안 찍어요. 그냥 비워두고 그냥 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홍수를 기대했다가 제가 실망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푸른 거는 왜 답이 적혔는데 왜 그럼 틀렸냐? 그거는 제 기준에서 맞다고 생각해서 찍었는데 틀린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어떤 유행을 바라거나 어떤 기회에 혹시나 나가 이게 되지 않을까가 아니고요. 유행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사분면대로만 한번 좀 실천해 보시라고 요 한 장을 딱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정말. 그거 거기다가 적어 놓으셔요. 누구나 10년이면 10억을 번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정말 법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이제 회사를 우리 경영학과에서 한번 왔었어요. 왔을 때 제가 문제를 냈었어요.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그때도 여전히 뭐냐면 자기 의사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저가 싫으면 싫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안 좋아하면 되잖아요. 맞죠? 표현을 안 하고 계속 속으로만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아서 계속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 좋아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병이 되잖아요. 상사병이 그래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면 표현을 아셔야 돼요. 교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많이 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 교수님들하고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많이 저한테 정보를 전달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사업방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하는 제도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맞죠? 엄청난 지원책이 많아요. 제 때는 거의 지원을 제가 못 받아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종 지원, 창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차근차근만 밟아가셔도 경영을 배우는 데는 크게 손색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직장인이 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보다는 한번 사업가가 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은 사업가는 아니에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가는 아닌데요. 지금의 저는 이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초석을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가 거의 한 20만 명의 고객 리스트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고객분들이 항상 저하고 소통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변하지 않았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저는 어떻게 쓰냐 하면 꿈꾸던 모습에서도 꿈을 내려놓지 말고 변하지 말고요.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 데서도 변화를 주지 말고 뚝심 있게 끌고 가고요. 또 정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그 모습에 변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객하고 약속이 뭐냐면 누구든지 저를 만나고 오실 분들은 제가 기다려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12년째 지금 주말마다 제가 회사를 지켜요. 그러면은 주말에 뭐 고기 사들고 삼겹살 먹자고 오시는 고객분도 계시고 또 소주 한잔 하자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빈걸음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범위나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걸 어떻게 돼요? 목표를 이룰 때까지만 끝까지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하시면 돼요? 이룰 때까지요.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랬지 특정인만 할 수 있다고 안 그랬잖아요. 저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참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제가 이런 또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었어요. 뭐 윈프리의 그 삶부터 해가지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인터넷에 너무너무 막 방대한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제가 요번에는 제가 이걸 좀 준비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게 딱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요거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요 한 장. 예. 그래서 거기에다 한번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요. 하시고요.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많이 배우는 입장이고요. 또 저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오늘 또 이렇게 꼭 와서 이렇게 좀 올라와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수업 받으러 와야 되는데 수업을 한번 빼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다. 예.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올라오고 싶어졌습니다. 예. 와보니까 너무너무 또 좋고요. 또 저도 또 자주자주 와서 또 교수님하고 제가 또 소통을 해야 되고 현실감 있게 저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꿈을 제대로 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경영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외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결심만 하시면 돼요. 목표를 성취하는 걸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게 경영인이거든요. 돈을 버는 게 경영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목표를 계속 세우고 목표를 계속 완수해 나가는 삶 자체가 경영인의 삶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짧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렇고 제가 수강생이 칭찬하는 걸 해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저는 공급을 130만 원, 150만 원 받을 때 목표가 300만 원 받는 저 월세 받는 건물 하나 가지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예. 이게 김 회장님은 큰 목표를 세우신 거 보니까 그러시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예. 큰 사업가로 발전을 할 거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요 말씀 드릴게요.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요. 사람은요, 어떤 돈이 들어와도요, 자기가 담을 그릇이 안 되면요, 다 흘러버린대요. 그래서 그릇을 크기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군가 저한테 충고했었어요. 누가 했냐면요, 어느 날 제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느 집을 갔는데, 원주에서 소문난 부잣집이에요. 그 부자 사모님께서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그릇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면 그만 침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참석해서 많은 걸 드리고 갑니다. 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직하고 도전하고 예. 성취한 감동을 함께 아, 예. 이게 상당히 가슴에 와닿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예. 또 그게 감동까지 하는 기억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창업을 할 때 많은 예.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계속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보면은 오늘 다 들으면서 여기에도 보면은 교육 공부를 해라. 예. 첫째 하나가 되는 것 같고 둘째는 어울리는 사람들을 바꾸어라.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하는 방법이 사업을 가장 잘하고 돈을 빨리 벌려면요, 저 삼성 부회장 이재용을 가서 꼬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랑 어울리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되겠죠, 그렇죠? 내 주변에 부자랑 같이 놀면 저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창업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준비를 하다가요, 너무 많이 재다가 놓치는 경우를 전 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일단은 시작했으면 장소를 정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세요. 맞잖아요. 내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이 생기고요. 그게 저는 1번이라고 봐요. 무조건 실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내가 꿈꾸고 이루고 성장에 맞춰서 내 아이템을 선정해서 키울 때요, 모든 지원기관을 다 문을 두드려 가지고요, 정말 주변에 있어요. 저를 경쟁 상대로 삼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휴레브라고 기업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의료공학 박사 출신이세요. 박사 출신이고 지금 저보다 젊어요. 지금 한 44인가 됐어요. 44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은 연구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저를 이겨먹는 게 소원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스타일하고 저희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려요. 저는 질고 무조건 수습을 해요. 그분은요,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경로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모든 기업 성장을 지원에 의해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시켰어요. 저는 계속 수익을 창출해서 저는 기업을 성장시켰어요. 그 어느 방향이 맞다 틀리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유하고 싶은 거는요, 그 기관들의 문을 들여서 정책에 맞게끔 성장하면요, 정말 책대로 성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책대로, 표준대로. 가장 좋은 건 표준대로 성장을 하잖아요. 기업 기틀이 튼튼해져요. 근데 저처럼 성장시키잖아요. 나중에 돈으로 다 땜빵해야 돼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로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 기업가가 되고 싶은 소망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과정, 공부의 과정 이제 대학교에 예. 제가 겪게 돼. 예. 근데 그 처음에 어떻게 그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시는 계기가 되시는 아이템 선정 계획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서두에 자기를 좀 절벽 끝에다 한번 세워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사업은요, 절대로 부업이 될 수 없어요. 맞죠? 그런데 부업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셔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어떤 사업을 준비한다? 그거는 사업을 차라리 안 하니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회는 흔치가 않아요.